국세청이 MBC가 2018년 그렇게 2년 차입니다. 문정부 초기인데요. 2018년 분식회계를 비롯해서 4억 매각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포착되었고 520억 원의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또 MBC 자회사인 MBC 플러스가 20억 원을 분식회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분식회계는 중범죄입니다.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박문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대 주주인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MBC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박문진 위에 MBC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실 박문진과 MBC는 문재인 정부 한통속입니다. 또한 현 박성재 사장 등 MBC 전현직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 임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20억가량 현금으로 받아간 것도 나타났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카드로 결제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한 현금 지출은 철저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20억 원 가량 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갔습니다. MBC의 박성재 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사적 유용을 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MBC는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2018년 MBC는 당시 전현직 대통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연일 단독 보도를 이어가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 위선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들의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는 각종 편법, 불법을 자행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업무 추진비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드러났습니다. 또 한편으로 박성재 사장이 강남 사옥 최상층의 마스터 클립 공간에 자신의 고가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야간에 VIP 잣대를 빈번하게 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절대 이번 일과는 절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MBC 박성재 사장이 직접 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마스터 클립 룸에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VIP를 접대하는 공간에서 권태선 이사장은 술이나 음식을 접대받았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서히 MBC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을 성역처럼 악용하며 호의허식하던 MBC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와 MBC 관리감독을 방관하고 있는 박문진에 경고합니다. 정작 자신들의 큰 잘못은 숨기면서 끝이 없는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는 것에 대해서 MBC 박성재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또 MBC 관리감독 기능을 방관하고 시종일관 박성재 사장을 감싸고 도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민낯을 낱낱이 밝혀 국민께 계속 알릴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MBC 민노총 언론노조는 국민께 석고 대제하고 스스로 해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첫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는 역대 모든 정부들로부터 이어져 온 대아세안 정책을 구체화해 주변 4강 중심 외교에서 탈피한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외교 전략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시진핑 총석의 집권 3기를 확정짓고 미국이 중간 선거를 끝낸 뒤 처음 격돌하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인태 전략을 발표한 점 또한 매우 시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을 놓고 전임 정부의 신남방 정책 지우기, 또 대한민국을 중국과 대만 사이 군사 충돌회로 끌고 가는 위태로운 적군, 미국의 인태 전략을 그대로 가져온 한국판 인태 전략이라고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즘말로 옥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은 전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폐기가 아니라 격화되는 신냉전 구도에 맞도록 외교 정책을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신남방 정책에서는 외교 상대국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모호한 개념 대신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인 개념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인태 전략은 신남방 정책의 주요 맹점 중 하나였던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 지원 편중 현상을 타파하고 아세안 지역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아세안 관련 협력 기금 등을 모두 5년에 걸쳐 2배로 증액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보편적인 문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건 분야 협력을 증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태 전략은 아세안 나라들을 단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협력자로 단순한 제2의 중국 시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맹점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현지에서 필요하고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는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개척을 꾀하는 진정한 외교 전략입니다. 급변하는 신냉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북한에 매몰되거나 단순한 신규 시장 개척 중심의 외교 정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인태 전략과 같이 주변 4강 외교의 틀을 깨고 국격에 맞는 지역 특화적 외교 전략을 제시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가는 담대한 걸음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